네, 이번에는 야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야권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국민의힘에서만 서울시장 도전자가 14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단일화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 3월 이후로 밀어놨는데 내부 반발도 있다고 합니다. 야권의 단일화 관련 소식을 박민규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즉석에서 물어봤는데 혹시 물어보실까 봐서.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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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오나라가 아니라 오나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좀 억지 아니에요? 오나라 오나는 좀 억지 같은데. 아무튼 두 글자,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비슷하니까요. 아, 그래요?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응 씨였어요. 네, 오나안 중에서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 전 의원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나오안으로 불러달라고도 했습니다. 선수로도 가나다 순으로도 먼저라면서 말이죠.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도 지었습니다. 나경원은 경선에서 원탑이답니다.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나경원은 경쟁한다. 원하는 서울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조금 민망해하면서 삼행시 지었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 경쟁자죠.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점이다. 또 다른 경쟁자 안철수 대표에게는 의료봉사하는 모습 보기 좋았다. 이런 훈훈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큰어른으로 통하는 김무성 상임고문의 추궁 때문일까요?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떠한 디스나 비방도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신 의향이 계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연하면 나지 말고. 서약서라도 쓸까요? 네거티브 선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 번 하셨어요. 제가 먼저 한 적 없습니다. 먼저 하는 두 글자라고 국민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유머 있게 이야기했는데. 유튜브는 뭐든 네, 끈질겼었습니다. 김무성 상임고문 얘기죠. 그래서인지 오늘요, 국민의힘은 후보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자. 특히 거짓말로 이 네거티브 공격하면 후보 자격 박탈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나오안의 3파전 속에 이 세 사람의 스타일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잠깐. 뭐야, 더럽게? 별로 안 낡아 보여가지고. 자, 후보님 나가십니다. 수상수 마리아입니다. 어디 있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선생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과사님? 그러니까요, 선생님. 네,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닌 게요. 이 정치인은 옷으로 말한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경제를 살리자, 투자를 더 많이 하자 이런 말도 옷으로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실제 그랬던 정치인 있었습니다. 활력 있게 살려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열정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고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무역 투자 진흥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옷을 투자 활성화복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나 전 의원은 오늘 여성 아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마 선언 이후로요,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으로 공개석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스스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머리도 묶고요. 운동화도 신고 열심히 뛰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타일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오세훈 전 시장은 원래는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는데 이번엔 댄디 중년 이런 이미지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키도 큰 편이고 하다 보니까요. 이런 특징을 좀 강조할 수 있게끔 지금 손목시계부터 해서
네, 뭐 이런 스타일에 대한 조언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쑥하게 또 깔끔하게 입고 있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무래도 좀 강하게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눈썹 문신으로 최근에 인상을 바꿨다는 거죠. 본인도 눈썹을 좀 다듬었다라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지 변신이 이것 가지고만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조작된 부분이 많다, 오해가 많다면서 설명에 나섰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듣는 얘기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너무 저 서울대 학생들 가르치던 수준으로 말해서 그런가 하고 계속 쉽게 하는데 계속 모호하다는 거예요. 뭐 부정부패 정치를 계속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걸림돌, 눈에 가시 같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폄하하는데 지금 저는 입이 하나고 그쪽이 입이 100만 개니까 제 소리는 잘 안 들리고 100만 명이 모호하다고 하니까. 네, 요약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잘못된 비판을 당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본인도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일부러 그런 티를 안 내려고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제 동기 중에서 교수 제일 빨리 됐어요. 그리고 또 저 벤처기업 해서 어쨌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고생 안 한 것처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안 줘야지. 그 생각이 강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다른 야권 후보들을 향해서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돕자,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일화 방식에 대한 제안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월 이후로 멀찍이 미뤄둔 바가 있죠. 기자들이 날마다 만나서 입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냉랭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얘기할 말이 없어요. 그거야 뭐 본인들이 서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자기네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에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질 않아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올드보이들이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김무성 상임고문 전 의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선 오만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놓고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와선 안 된다면서요. 홍준표 전 대표도 제2야당, 즉 안철수 대표를 가리키면서 핍박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2야당 후보가 돼도 괜찮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홍 전 대표, 물론 지금 무소속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우리 집이다 말해왔습니다. 이런 논리로 말이죠. 쭉 이어온 YS 일의 보수의 적통이 홍준표한테 있는 것이지. 그리고 보수 오빠의 적통이 내가 적장자인데 적장자 내치고 서울들이 모여가지고 횡포 부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적장자니 서울이니 모두 부적절한 표현이죠.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이런 막말의 역사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고 그거 없애지 않고 복당하면 당에 손해가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죠. 오신환 전 의원인데요. 계속 물론 온화한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 등록 마친 또 다른 오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단일화 가지고 싸우지 말고 후보는 후보 역할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며칠 동안 달라진 것 없이 힘만 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제안, 귀에 꽂히는 게 저뿐만은 아니겠죠. 자, 야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안철수 힘겨루기만 계속. 일각에선 단일화 휴전 제안.